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다시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192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전망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멜츠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가 6% 넘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덜 받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어떻게 해서 상승하게 된 건지 배경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각국마다 굉장히 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한국만 다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전부 다 제각기 따로 각각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은 일본 증시는 그동안 사실 아주 엔고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어제 니케이 급등 배경은 역시 엔화 약세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이 니케이가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10거래일 넘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6%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 폭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너무나 연속 상승이 나오고 또 이 G20 회담을 앞두고서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 것이 투매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시장의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왔었는데 춘제 이제 전후로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에 만기가 돌아올 물량이 약 한 6,9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좀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은 유동성이 좀 앞으로 좀 메마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폭락이 나왔다고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약 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아주 매수세도 어느 정도 있어 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동기화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이러한 동기화 현상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막연한 이제 두려움보다는 좀 각국에 미칠 만한 실질적인 이제 경기 둔화 요인들의 이제 각각의 국가에 미칠 이러한 요인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막연한 심리적인 위축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성을 찾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한 국가가 또 빠졌다고 해서 다른 국가도 막연하게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보다는 이 중국이 급락하는 현상이 과연 한국에 미칠 그런 실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크게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이제 심리에서 이성으로 좀 이 투자의 관심사가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간의 밀착력이 다소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미쳤던 영향력 있는 이슈들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 2천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삼성그룹이 가진 순환 출자 고리가 더욱더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한 500만 주 정도를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처분을 하라라는 이러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처분 방식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꼽는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었는데 결국은 그 베스트의 방식대로 지금 시장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SDS를 판 자금 3천억 정도를 이제 사재로 마련을 했고 그 자금 중에서 이제 한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삼성물산 주식 약 한 130만 주 정도를 취득을 했는데요. 삼성 SDI에서는 이 회장이 매입한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들은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이제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물산의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물량이 지분 시장에 급격하게 퍼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희석화 문제도 좀 상당히 많이 해결된 부분이고요. 이런 점 역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도 어느 정도 취득을 했는데요. 지금 약 한 300억 정도의 규모로 삼성 엔지니어링 이 지분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들어서 자본 잠식 이슈에 들어가면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유상 증자 역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권주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처음에 마련했던 3천억을 이용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측의 계획이었는데 실권주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약 한 300억 정도를 동원을 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이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머지 지분 한 700억 정도를 이제 취득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삼성물산이 출범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해소 권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또 주가에 미칠 영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종목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일단 오너로서 그리고 기업의 리더로서 상당히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철학이라든지 경영 의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너의 경영 의지 외에도 또 해보셔야 할 부분이 이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익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보셔야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은 찍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옆으로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물량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 주가의 속성인데요. 아직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업황이라든지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 정도의 상승 모멘텀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아주 약한 상승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 모드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는 상당히 다르게 앞으로 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도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분입니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내 상장까지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까지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만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른 종목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저유가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뭔지 현재 시점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유가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중에 매출이 약 14조 7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20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개선의 이유로 꼽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연료비 감소인데요.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구입 전력비 또한 20%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이 연료비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이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유국과 미국 셰일 오일 업체의 치킨 게임이 아직까지도 끝날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이 향후 뭐 길게 본다면 수년간 고착화 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전력은 분명 저유가 수혜주로 꼽힐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료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개선이 가장 또 큰 이유겠지만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한국전력의 경우는 뭐 시가총액 비중에서라든지 혹은 주가 자체의 과거 역사적 변동성을 본다면 상당히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거든요. 이러한 점에서도 또 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가에 따라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오늘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도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국내 혈액제제 시장의 아주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혈액제제 시장에서 약 8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제 북미 쪽의 혈액제제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재 IVIG 제제, 이 혈액제제의 FDA 승인이 적어도 한 올해 2016년 12월 내지는 2017년 1월, 2월쯤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 진출에 대비해서 현재 캐나다 쪽에 약 한 100만 리터 규모의 혈액제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해제 혜택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이 생산 물량에 대한 이제 구입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매수가를 약 한 18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를 저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녹십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 정보증권의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